원일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6.69%, 그냥 27%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가운데 1,100만 명 넘게 마음을 정해서 투표를 했으니 이번엔 대단하긴 합니다. 이게 여도 야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범여, 특히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근거 나름대로 있습니다. 호남이 유난히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영남, 특히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이야 민주당 싹쓸이 분위기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미리 결집했다 주장하는 거는 논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논리적 허점은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실제 본선거 투표율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보단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58%였습니다. 3년 전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 전체 투표율은 77%였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 그런데 전체 투표율은 60%에 그쳤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긴 맞습니다.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이 정비례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공식화된 것도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에 특별히 유리하다는 통계도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탄핵 여파로 보수 유권자가 대거 기권해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전체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이 정도가 분석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27%로 역대 최고였다. 그럼 전체 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로 높아질까? 전 이번만큼은 전체 투표율이 보수 야당의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전체 투표율 60%를 좀 넘는 수준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난 4년 전보다 약간 높아지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유별나게 높았던 건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호남의 사전 투표가 높은 걸로 미루어서 진보 진영 표심이 미리 결집했다는 충분히 분석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수 유권자가 결집했다는 정황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전 투표율보다 전체 투표율에 그래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 58%. 이번엔 말씀드렸듯이 전 60%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 투표율이 70%를 넘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표율 60%와 70%, 10%포인트 차이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여론조사 응답률이 평균 3%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14개 여론조사 기관이 42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응답률을 봤더니 3%더라 이겁니다. 종합적인 결과는 민주당 승리 예상이었고 민주당이 막판 압승록을 내세우는데 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런데 여론조사 응답률 3%가 뭘 의미하느냐? 100명한테 물어보면 딱 3명만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일까요? 숨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요? 그래서 전 이번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처럼 58% 한 60% 수준에 머문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랑 큰 차이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70%를 넘긴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민심이 대거 투표에 참석한다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여 지지층은 그동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는 적극 투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41.08%로 당선됐습니다.
60% 가까운 반문 정서, 숨은 민심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보수 야당의 전략은 제가 보기엔 별게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읍소하고 끝까지 호소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보수 민심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게 진작에 공천 좀 잘 했었어야죠. 친박이네, 진박이네, 반박이네, 철진한 싸움 좀 그만했었어야죠. 막말 시비 안 걸리게 입조심 했었어야죠. 무엇보다 유승민, 안철수를 더 잘 확실하게 초기에 잡았어야죠. 이거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만큼은 해야겠습니다. 보수 야당이요.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다. 야당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1당은 이미 확보했다. 최소한 150 과반 간다. 아니다. 180석 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최대 194석도 가능하다. 이러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엎드려서 읍소하는 거 이외에 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근데 뭘 향해서 읍소하느냐고요? 딴 거 없습니다. 그저 투표장 나와서 투표해달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이었던 여권 지지층, 사전투표한 분들도 대부분 여권 지지층이라 치고 보수 야권이 해야 할 일은 투표율 10%만 올리도록 죽을 힘을 다해 투표 호소하는 겁니다. 선거 당일 포함해서 사흘, 짧게 보면 이틀입니다. 10% 투표율 올리기가 쉽냐고요? 좋습니다. 반으로 후려치겠습니다. 숨은 민심 딱 5%만 투표장에 나와도, 그래서 투표율이 65%만 돼도 의외의 결과 나올 수 있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의 최악의 상황은 숨은 민심, 샤이 보수가 통합당 꼴 보기 싫다고 투표장 안 가고 기권해버리는 겁니다. 통합당의 마지막 선거 전략은 그래서 투표율 5%, 10%만 올리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보겠습니다.